외부에도 오실레이터를 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32.798kH짜리 오실레이터를 달아놨어요. 오실레이터 클락의 이 숫자 자체가 살짝 아리까리하죠. 40kH도 있고 32.768도 있고 이런 숫자들은 아마 이제 이런 걸 많이 보시면 다른 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해서 뭐 GPIO를 하고 뭐 세븐 세그먼트를 하고 했을 때 우리가 클로저 안에서 뭐 설정해 준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 내부 클럭을 이용하는 게 됐었을까를 고민해 보면 우리가 레지스터를 이렇게 데이터 시트 같은 걸 참조하면 이런 식의 그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 32비트에 0부터 31까지의 어떤 특정한 레지스터의 각 비트가 뭘 의미하는가를 적어놓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SW라고 얘기하는 이제 클락을 어떤 걸 쓸까를 고민하는 그 SW를 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SW가.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레지스터들에 대한 어떤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와 있고 어드레스 옵셋이 있습니다. 이 어드레스 옵셋이라는 게 뭐냐면 베이스 어드레스, RCC라는 레지스터들은 어떤 베이스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지는 곳에 있느냐. 그건 이제 뭐 4, 8, 뭐 C 맞죠? 4, 8, C 그 다음 뭐죠? 0인가?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옵셋을 갖게 되겠죠. 그런 옵셋이 얼마냐는 게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리셋 밸류라는 게 있어요. 리셋 밸류가 뭐냐면 최초로 이 파워가 들어가가지고 어떤 CPU가 동작을 하게 된 상태가 됐을 때 이 레지스터는 어떤 값을 기본으로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리셋 밸류예요. 리셋 밸류를 보니까 0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레지스터는 딱 전원이 들어가면 여기가 0으로 세팅이 된다는 얘기예요. SW. 그럼 SW가 0인 게 뭐냐로 봤더니 HSI가 선택된 거다. HSI를 시스템 클럭으로 사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세팅을 안 해도 HSI가 시스템 클럭으로 사용되게끔 설정한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이제 외부에 클럭을 달았고 클럭 다른 게 USB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72메가로 설정되는 부분은 이 외부 클럭이 PLL로 들어가서 곱하기 6이 돼서 이쪽으로 70메가 나와서 그걸 쭉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코드를 좀 봐야 되는데 코드를 보면 재밌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면 이게 이제 HSE라고 되어 있죠. HSE가 이제 외부에 이 클럭이에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HSE 클럭. 근데 이 클럭을 보면 하나는 HSE ON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HSE RDY라고 되어 있어요. RDY가 뭐냐면 Ready에 Ready. 근데 그 밑에 적혀 있는 걸 보면 하나는 R이고 하나는 RW예요. 이게 RW가 되어 있는 건 뭐냐면 read와 write예요. R과 W가. 그래서 write라는 write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걸 보면 R만 되어 있죠. 얘는 write를 할 수 없는 비트예요. read만 할 수 있는 비트. 그러니까 결국 뭘 하는 얘기냐면 HSE라는 애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2를 넣으면 HSE를 이제부터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2를 넣은과 동시에. 근데 2를 딱 넣었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PLL에 대한 걸 잠깐 봤었잖아요. PLL이 뭐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뭔가 클럭을 만들어낸다는데 대부분의 애들은 똑같은 작업을 해요.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클럭을 만들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로직들이 거기 들어가지고 클럭을 만들기 위한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거를 하게끔 딱 설정을 한 상태에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가야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클럭이 나올 때까지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무작정 우리가 코딩하면서 딜레이 줬던 것처럼 n 타임 마이너스 하는 걸 계속 돌게끔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점검할 수 있는 비트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설정하고 나면 하드웨어는 그거 작업을 열심히 한 다음에 내가 그 작업이 딱 끝나면 이 자리에 가서 비트를 1로 딱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비트가 세팅이 됐나 안 됐나를 계속 검사하고 있다가 세팅이 딱 되면 오케이 완료가 됐구나. 그리고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요 레디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온이 있고 레디가 있고 온이 있고 레디가 있고 이제 이런 형태들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CPU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보다 보면 뭔가 이런 어떤 방식이 비슷한 방식을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 머리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CPU들도 다 비슷한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위해서 이제 여기 레지스터에 세팅을 하고 레디 비트가 세팅됐는지를 체크해서 계속 while문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뭔가 카운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플러스를 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그 카운터가 뭔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타임아웃보다 넘는 동안에도 이 while문이 도는 거가 끝나지 않으면 이게 뭔가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타임아웃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냐면 5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걸 이제 돌려보면 한 150, 200이 안 되는 숫자 내에 끝나요. 그래서 이 레디 비트가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래시에 대한 액세스 레이턴시라는 게 있어요. 내용 자체는 뭐냐면 플래시에다가 우리가 뭔가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플래시에다가 값을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플래시에서 어떤 값을 읽어오던가 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하는데 만약 예전에 이제 8메가 정도로 동작을 할 때 상황과 72메가로 동작을 할 때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72메가는 8메가보다 무려 9배 빠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플래시를 액세스하는데 똑같은 속도로 액세스를 해도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액세스를 해도 8메가로 돌릴 때는 문제가 없던 게 72메가로 돌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너무 빠르니까. 너무 빨라서 얘가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반대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플래시의 경우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턴시를 줘야 됩니다. 그 레이턴시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상황이 지금 STM32 같은 경우는 플래시가 안에 들어있어요. 칩 내부에. 그리고 STM 그 회사에서 칩을 만들 때 이 플래시가 얼마의 속도로 동작을 하고 그리고 만약 클럭을 얼마의 속도로 했을 때 이게 가장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STM이 다 가지고 있겠죠. 네. 그럼 걔네들이 테스트를 다 거쳐서 이렇게 세팅하니까 잘 돌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세팅하십시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참 문제가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아까 MPU, CPU 봤던 것처럼 이건 MPU 계열이에요. 근데 CPU 계열로 가서 거기에 플래시가 없는 CPU를 만약 쓰고 있다. 그래서 외부에 플래시를 내가 달았다.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그 플래시를 어떻게 액세스해야 내가